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도체. 요즘 잘 나가는 반도체. 그 반도체 중에서도 슈퍼을 바로 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ISC네요. 네, 예. ISC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처음에 ISC가 이렇게 보신 것을 만드는 제품이 네. 테스트용 소켓입니다. 반도체 과정에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후공정 쪽. 후공정. 예,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테스트인데 네네. 대부분 이런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를 생산하고 나면 네.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일일이 이제 꽂아 본단 말이에요. 꽂아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꽂는 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꽂는 데입니다. 근데 쉽네요, 갑자기. 예전에는 ISC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용 소켓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네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네. 이 모양이 안 변합니다. 그냥 딱 그대로 그 상태 유지로 그냥 쭉 찍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놓으면 그걸 돌려쓴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좋았어요. 네. 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지가 않아요. 영업이익이 낮았는데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뜨잖아요. 그렇죠. 특히 삼성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에 지금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ISC 역시도 비메모리 쪽에 이제 포지션을 지금 이제 많이 가지고 갑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 6대4로 메모리 쪽이 6이었고 네. 비메모리가 4였는데 최근에는 비메모리가 70입니다. 바뀌었네요. 예, 훨씬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비메모리는 이 모양이? 설계하는 그 회사마다 요구 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스트 기계도 다 달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니까 마진을 더 많이 버출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우리가 기성복보다는 그치. 맞춤복이 더 비싼 것처럼. 그럼요. 네, 양복 그렇게 생각하기가 딱 떠오르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예전에는 비메모리 검사용 소켓은 포구핀 방식이 많이 주력이었어요. 포구핀? 네. 방식 중에 하나죠. 요 모양 보면 이렇게 생겼는 건데 핀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볼펜심 같은 거예요. 되게 없어 보이게. 볼펜심처럼 진짜 네. 맞습니다. 그게 볼펜심처럼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끝에랑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반도체 칩이랑 연결해요? 예,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거 접속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 뭐냐면 검사에 아무래도 이제 이 정밀도는 높은데 네. 이게 또 수작업을 하거든요. 이걸 만들려면.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겠네요. 엄청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마진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슈퍼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이런 포고핀 방식을 가장 많이 잘 하는 회사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리노공업입니다. 코스닥에. 네, 리노공업이 제일 잘했는데 근데 이 시장에 지금 ISC가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ISC만의 또 특별한 또 장점은 뭐냐면 어떤 건가요? 이 비메모리 관련 쪽의 방식을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포고핀 방식이 많았는데 네. 이건 아까도 이제 생산하는데 속도가 좀 딸린다라는 거 있다. 그거를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뭐 했냐면 러버, 실리콘 러버. 늘어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약간 오차는 생기더라도 네. 꼽으면 확인이 가능한.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 아무래도 이제 만들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용되는 모델이 좀 조금 더 모델이 범용적이니까. 똘똘하네. 네. 예.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아무래도 포구핀 방식보다는 조금 더 덜 정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꽂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약간 이게 뭉뚱거리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사투리 한번 슬쩍 대보는 거니까 근데 모양이 말랑말랑하게. 예, 근데 이게 왜 단점이 뭐냐면 아주 집접화된 데는 이 정밀도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다 꽂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접촉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실리콘 러버 방식 그게 좀 단점인데 네. 어쨌든 상당 부분 이걸 이제 개선했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뭐 이 AP라든지 네. CPU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집접화된 거는 네. 포고핀 방식으로 하고 네. 뭐 전용용 반도체라든지 좀 다른 좀 덜 집접화된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반도체를 저렇게 비싼 포고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요 그런 식의 약간 덜 집접화된
요런 것들은 오히려 요런 걸로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런 훨씬 러버가 낫죠. 훨씬 낫다는 맞죠. 거죠. 예, 그러면서 네. 이 시장이 지금 커집니다. 그리고 이걸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한 게 또 ISC예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 방식으로 지금 많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렇다고 해서 뭐 포고핑 방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ISC 역시도 포고핑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포고핑 방식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네. 마이크로 포고핀을 만들 수 있냐 없냐거든요. 포그핀보다 마이크로가 붙었으니까 더 엄청 가는? 작아야 돼요. 예.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저희가 앞서 지금 리허설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건데 네.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후공정 패키징인데 네네. 그 중에서도 펜아웃 WLP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 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많이 만드는 거, 아, 입구를 많이 만드는 도로 톨게이트? 도로 출입구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서 출입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출입구가 작겠죠. 그렇죠. 수도 많고. 네네. 예, 그러면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꽂으려면 엄청나게 작아야 돼요. 가늘고. 가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은 펜아웃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마이크로 포고핀을 못 만들면 의미가 없어요. 그쪽을 못 씁니다. 당연하죠. 예, 검사를 못 하거든요. 못 끼는데 뭘.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지금 마이크로 포고핀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의 이 후공정단의 어찌 보면 이 트렌드에 또 맞는 또 전략을 쓰고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수혜가 확실하게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이 관계사들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네. 대체적으로 어느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ISC는 뭐 삼성전자, TSMC, 뭐 퀄컴, 그다음 엔비디아, AMD 야. 모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칩 설계사들을 다 고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객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진짜 기술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진짜 네. 의리네 슈퍼.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전 리노공업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ISC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평가 좀 체크를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리노공업 대단한 기업이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엄청나거든요. 네. 엄청난 회사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ISC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물론 요거는 이제 지난 자료긴 한데 최근에 리노공업이 좀 조정을 줬어요. 그럼 요거보다 밸류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ISC는 상대적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요거 맞춰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 차이는 한 PER 기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절반 이상은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동종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얘가 왜 슈퍼올이냐 실적 보면 알아요. 바로 나오죠. 예. 이게 진짜 힘들었을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뭐 반도체 힘들었잖아요. 작년에도 실적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성적 떨어지고 있을 때 얘는 성적을 멈춘 게 아니라 그래 조금씩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올해도 어쨌든 재고 조정 관련 때문에 뭐 하반기엔 좋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 네. 어쨌든 상반기 계속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실적은 또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진짜 그럼 이제 업황까지 나아져 버리면 그렇죠. 얘는 그냥 난리 날아간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잘하는 ISC, 야 진짜 요번에 놓치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ISC 눈여겨 봐 주십시오.